안녕하세요, 모토유튜버입니다. 오늘은 로열엔필드 뷰렛 350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로열엔필드 뷰렛 350은 로열엔필드 350 시리즈 중에서 네 번째로 출시한 모델입니다. 로열엔필드에서 이 350 시리즈를 선보인 것도 벌써 한 3, 4년이 지난 것 같은데요. 메테오 350부터 시작을 해서 클래식 350 그리고 지난해 헌터 350을 출시한 데 이어서 바로 이 뷰렛 350도 출시를 했습니다. 뷰렛 350은 로열엔필드에서 굉장히 역사적인 모델입니다. 뷰렛 350은 1932년 처음 등장했는데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끊기지 않고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진 모델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최근에 뷰렛 350 모델이 단종된 적이 있었지만 인도에서는 계속해서 판매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 역사는 계속해서 이용 모델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뷰렛 350의 특징을 살펴보면 클래식 350과 비교해서 뷰렛 350은 듀얼 더블 시트를 가지고 있고요. 또 긴 앞뒤 팬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50 시리즈 중에서도 굉장히 클래식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뷰렛 350 모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트가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지금 이 350 시리즈 모델 중에서도 굉장히 그 안락한 승차감을 제공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보면은 이 뷰렛 350은 이 시리즈 안에서 약간 투어링의 성향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모델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승차의 옵션으로 이 방풍, 스크린이라던가 리어의 짐대 이런 것들이 가장 잘 어울리는 모델이 아닌가 싶고요. 겉으로 제가 봤었을 때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 350 시리즈 모델 중에 이 차의 크기나 프레임의 형상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 컨셉이 크기에 딱 알맞게 뭔가 컨셉이 잘 잡힌 모델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 뷰렛 350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왕관 로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전통적인 특징인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금색으로 된 이런 것들이 가장 마음에 드는 모델입니다. 사실 이 뷰렛 350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헌터 350이 프론트에 17인치 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나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성향에 더 맞아서 좀 마음에 들었는데 이거 처음에 국내에 런칭했을 때부터도 그렇고 뷰렛 350이 저는 지금 많이 마음에 듭니다. 사실 그 전에 이제 우리나라의 로열엔필드가 새롭게 다시 런칭하고서 뷰렛 500이 있었는데 그때도 저는 이제 클래식 500, 뷰렛 500 뭐 둘 다 마음에 들었지만 사실 형태적으로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뷰렛이 좀 더 올드한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뷰렛 350이 클래식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더 마음에 들어요. 지금 이 프레임을 보면은 굉장히 전통적인 형태의 더블 클레이드 프레임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 프레임의 형태도 굉장히 전통적인 이렇게 프레임 안에 엔진이 딱 있고 그 위에 연료 탱크가 올라간 이런 굉장히 전통적인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 350 시리즈 중에서도 뷰렛 350은 클래식 바이크에 많이 가까운 그런 바이크라고 이해가 됩니다. 괜히 그런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이 엔진 배기음이나 고동감도 이 350 시리즈 중에서 가장 클래식하게 느껴져요. 시동을 한번 걸어보면 털털털털털 하는 소리가 350이랑 따르는 비슷한마라는 생각이 들고 메테오 350과 비교를 했을 때 메테오 350은 그래도 약간 시동을 걸었을 때 이런 느낌이지만 특히나 달릴 때는 이 진동이나 고동감이 많이 반감되는 느낌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뷰렛 450은 그 고동감이 굉장히 괜찮고 예전에 클래식 500을 시승했을 때 느꼈던 것처럼 한 80km로 한 3단, 4단에서 좀 더 RPM을 높여서 크루징을 할 때 그 고동감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좀 더 속도를 높여서 한 5단, 6단으로 크루징을 할 때의 고동감이 물론 배기량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그 정도 예전만큼의 고동감은 절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단기통 엔진에서 느끼는 그런 매력적인 EFI 엔진에서 느꼈던 그 느낌이 뭔가 맛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의아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350 시리즈 모델들을 한 번에 다 놓고서 약간 비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지금 뷰렛 350 같은 경우에는 리어 18인치, 프론트 19인치 설정인데요. 이 휠 스펙도 굉장히 클래식한 설정이죠. 그리고 서스펜션이나 이런 것들도 역시나 굉장히 전통적인 정립식 포크에 리어에는 듀얼 쇼크 커버가 들어가 있는데 서스펜션이 보기보다 굉장히 괜찮아요.
특히나 프론트 포크가 파이가 굉장히 두꺼워서 받아주는 이런 느낌도 좋고 쿠셔닝 감각도 좋습니다. 또 브레이크 역시 지금 싱글 디스크의 엑시얼 타입이지만 제동력이 상당히 괜찮아요. 350 시리즈의 제동력이 이렇게 괜찮았나 싶을 정도로 거의 ABS가 터질 때까지 브레이킹을 잡아봤는데 브레이크 성능도 이 차량의 무게나 어떤 급에 딱 맞게 알맞게 설정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프론트 19, 리어 18인치 설정이기 때문에 뭔가 헌터 350이나 블랙 최신의 어떤 모터사이클에 비해서는 굉장히 둔한 그런 핸들링이 나올 수도 있는 설정인데 반해서 코너링도 아주 쉽게 스텝을 긁힐 만큼 잘 누워주고 코너에서 그런 서스펜션이 부드러운 것과 달리 코너에서 딱 그 뱅킹을 유지하면서 돌아 나갈 때의 느낌도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지금 계기판은 굉장히 전통적인 형태죠. 그냥 RPM 게이지도 없고 속도계만 딱 있는 형태에다가 아래에 이제 디지털 계기판이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계기판에는 시간 그리고 오도미터 그리고 트립 두 가지 이렇게 지금 정보를 제공하는데 저는 사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사실 이 정도 급의 바이크에 이 가격대의 바이크에 뭔가를 더 유도하는 것은 욕심이지 않나. 그리고 이 클래식한 컨셉의 바이크라면은 이 정도가 딱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번에 마음에 드는 거는 사실 마케팅적인 부분인데 로얄 엔필드가 그전에는 글로벌적으로 뭔가 이 인도 적인 이미지를 많이 배제하려는 느낌이 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블랙 350은 그 런칭 때부터 어떤 이미지나 영상 이런 부분에서 그 인도의 문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이 블랙 350이 지금까지 193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었던 이유는 사실 인도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판매량을 가지고 있었고 인도인들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생활 그런 이동수단으로서 블랙 350이 많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히말라얀이라는 모델이 있지만 그 모델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사실 그 인도 북부에서 히말라야에 어떤 투어를 하거나 그쪽에서 사람들이 이 블랙 350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인도에서도 그렇고 로얄 엔필드가 인도에서 자리 잡고 또 성장할 수 있었던데 굉장히 블랙 350이 큰 역할을 했는데 사실 블랙 350에서도 그런 인도적인 어떤 이런 문화를 소극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블랙 350에서는 그런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강조해서 보여줬다는 것이 변화에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앞으로는 그런 이미지를 계속해서 많이 다른 모델들에서도 보여줘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랙에 적용된 349cc 이 단기통 엔진은 앞서 말씀드렸던 메테오 350, 클래식 350, 헌터 350과 마찬가지로 최고 20.2마력 그리고 27Nm의 토크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블랙 350에서 그 토크감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뭔가 그냥 느낌적으로 가장 잘 어울린다라고 느껴지고 출력도 사실 다른 모델들에서는 약간 가속감이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블랙 350에서는 굉장히 적절하게 오히려 출력이 많이 풍성하게 나온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최고 속도 같은 경우에도 한 120km까지 쭉 달려나가고 한 140km까지는 무리 없이 쭉 가속을 하고 있으면은 쭉 계속해서 속도를 높여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반적인 주행 감각 자체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엔진이나 어떤 프레임적인 부분에서 보강을 했다고는 하지만 크게 바뀐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휠 사이즈의 설정이나 어떤 포지션 또 이런 전체적인 어떤 부분 이런 시트의 감각 이런 부분에서 주는 어떤 여유로움 때문에 느껴지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블랙 350은 어떤 그런 운동적인 성능 면에서도 굉장히 지금 제 마음에 듭니다. 국내에는 세 가지 모델로 출시가 됩니다. 블랙 스탠다드 블랙, 블랙 스탠다드 마룬, 그리고 블랙 골드 이렇게 세 가지로 출시가 되는데 국내 출시 가격은 스탠다드 블랙과 스탠다드 마룬이 518만원, 블랙 골드가 530만원입니다. 앞서 출시했던 메테오 350, 클래식 350, 헌터 350과 함께 한 그 4,500만원대 안에서 계속해서 가격대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사실 지금 한 2년 전부터 이 로얄 엔필드가 국내 한 미들급
쿼터급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판매고를 보이고 있고, 저는 로열 엔필드를 통해서 이 모터사이클 세계로 입문하시는 그런 라이더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로열 엔필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얘나 쟤나 다 클래식한 라인업 안에서 다 비슷한 모델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오늘 블레즈를 시승하기 전에 어떤 디자인적인 부분만 빼고서는 대략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그 미묘한 차이에서 오는 그런 감성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실제로 라이딩을 할 때 느껴져서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디자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이크를 선택을 하시고 추후에 이제 각자의 취향을 찾아 나갈 때 그 시작 단계부터 굉장히 미묘한 차이지만 그 차이점들에서 뭔가 나의 취향을 발견해 나가면서 바이크 라이프를 시작하신다면, 그냥 일반적으로 바이크를 선택해서 입문하는 것보다 그 향후에 어떤 경험치의 차이에서 많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느낌적으로 그냥 제가 예전의 기억을 더듬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조만간 지금 이 350 이 라인업의 4가지 모델들을 한 번에 가지고 나가서 시승을 해보면서 그 모델별 차이 그리고 장단점 이런 것들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로열 엔필드 뷰렛 350을 시승을 해봤는데요. 예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부분보다도 더 많이 그런 라이딩 감각적인 부분에서 더 즐거워서 만족스러웠고,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바이크를 좀 몰아붙이면서 달리는 것을 좋아하는 타입이고, 사실 오늘 이 뷰렛 350을 시승하면서 100% 여유로운 주행을 하지 않고, 물론 몰아붙이면서 주행을 해봤지만 몰아붙이는 주행 뿐만 아니라 여유롭게 달릴 때도 즐거워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여유롭게 탈 때 즐거운 바이크들을 타도 그렇게 여유롭게 주행을 하지 않는 편인데, 뷰렛 350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풍경을 즐기면서 엔진의 고동감이나 배기음이나 이런 거를 느끼면서 달렸을 때도 굉장히 즐거운 느낌을 줘서 상당히 많이 만족하는 그런 바이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또 다른 시승기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